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학년 2학기 수학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의 첫 시간으로 단원 도입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수학책 70, 71쪽, 수학 익힘은 47쪽입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자,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 비례식, 비례배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비와 비율을 배웠는데 그걸 쉽게 했던 친구들은 4단원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살펴볼게요. 편백나무 숲에서 음악공원까지 거리가 얼마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편백나무 숲은 여기고요. 음악공원은 여기입니다. 이 편말을 기준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말이 되겠죠. 또는 직선으로 가든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알 수가 없지만 이 지도는 여기 보면은 축척이 있습니다. 1대 2만으로 축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cm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2만을 곱하게 되면 실제 거리가 나오는 게 이 축척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고요.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와 친구들은 직업체험학습에 참여했어요. 직업체험학습이네요. 맨날 체험학습만 하나 봐요. 단원마다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체험학습도 못 가고 그러고 있는데 단원마다 나오니까는 점점 짜증이 나려고 합니다. 자, 이곳에서는 사진작가, 과학자, 환경학자, 가구 디자이너, 전기 자동차 전문가, 제과 제빵사 등 여러 가지 직업을 체험할 수 있어요. 나는 멋지게 사진을 찍어보고 싶어. 지혜는 먼저 사진작가 직업 체험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과학자 직업 체험을 해볼까? 라고 했습니다. 준기는 친구들과 함께 과학자 직업 체험을 해보려고 해요. 나는 가구 디자이너 직업 체험을 해보고 싶어. 나는 제과 제빵사 직업 체험을 해볼래. 연수도 슬기도 각자 체험해보고 싶은 직업을 탐색하고 있어요. 우리도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직업 체험 활동에 참여해볼까요?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요. 그쵸?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네요. 여기도 카메라 들고 있고 사진기로 찍은 사진을 컴퓨터 화면에 옮겨서 사진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비교하여 식으로 나타내어 볼까 라고 했어요. 사진을 찍으면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네요. 훌륭한 어린이에요. 또 여기는 전기 자동차를 보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가 500km를 달리려면 몇 분 동안 충전해야 할까라고 하고 있네요. 자, 보니까 전기 자동차를 충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충전을 하나 봐요, 이쪽으로. 자, 충전을 하는데 충전기가 좋으면 빨리 충전이 될 것이고요. 느리면 느리게 되겠죠. 자, 요즘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도로에 나가보면. 자, 그 다음은 무슨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커가 있고 유리막대가 있네요. 한 모듬 일대와 두 모듬 일대 필요한 유리막대 수와 비커 수의 비율을 비교해 볼까라고 했네요. 두 모듬 일대는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할 것 같고요. 또 다음 살펴보면 빵 10개를 3대2로 나누어 가지려면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빵이 10개인데 3과 2로 나누면 5개가 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공부해보고 또 가구 모형 8개를 만들려면 나무판이 몇 개가 필요할지 자, 가구 모형을 만들고 있는 거죠. 나무판이 몇 개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도 수학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또 여기에서는 뭐 초콜릿을 만드는 건가요? 아무튼 무언가를 만들고 있어요.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비율이 필요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쵸? 우리가 1학기 때 4단원에서 비와 비율을 배웠었습니다. 자, 보게 되면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이 3컵, 6컵, 9컵, 12컵, 15컵 이렇게 갈 때마다 포도 원액은 2, 4, 6, 8, 10이 되어서 포도 원액의 양에 대한 물의 양의 비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면 자, 일단 여러분들 생각이 나나 모르겠어요. 이 대한 선생님이 1학기 때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말 대한 뒤로를 선생님이 수없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나 모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한 뒤로 짝짝짝짝짝. 자, 여기에서 포도 원액의 양에 대한 포도 원액이
2컵이면은 물의 양은 3컵이죠. 그러니까는 포도 원액이 앞에 나왔으니까 2이고 물의 양은 3이다. 그래서 2대 3이 아니냐 이렇게 쉽게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장난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대안이 꼭 뒤로 가야 된다는 것. 이 대안이 붙은 것은 기준량이 된다. 이 부분이 기준량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선생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포도 원액의 양에 대한 물의 양의 비는 물이 앞으로 가고 포도가 뒤로 가서 3대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같은 단원에서 비율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었습니다. 비율은 비교양 대 기준양일 때 이 대에다가 짝대기 하나를 짝 그어 가지고 비교 나누기 기준, 이것이 비율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B에서 짝대기 하나만 그어 주게 되면은 이게 바로 비율이 된다. 그런데 비교양 나누기 기준 양에서 이 나누기 표시를 컴퓨터 자판에 보면은 슬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퍼가 있는데, 자, 이게 나누기 표시입니다. 얘가 나누기 표시다. 자, 그러면은 이 형태를 조금만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 기준양 분의 비교하는 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비율이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준양 분의 비교하는 양 똑같죠?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 구하는 것 헷갈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 배울 내용은 주어진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걸 배워보고요. 또 비례식을 어떻게 나타내고 또 풀 수 있는지도 배워보고요. 비례식과 비례 배분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준비가 되었는지 수학 익힘 47쪽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혜는 알뜰시장 초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초대장에 가로와 세로의 비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는 비를 구할 때 가로 대 세로 이렇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쓰면 되겠죠. 그런데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 이렇게 해버리면 또 뒤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가로가 앞이고 세로가 뒤라는 걸 생각하면서 보게 되면 20cm 대 13cm죠. 그렇기 때문에 20 대 1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네요. 자, 2와 5의 비, 7에 대한 3의 비, 6의 4에 대한 비. 자,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와 5의 비는 2와 5를 동등하게 나타낸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2와 5의 비 2대 5가 되는데 7에 대한 3의 비는 이 비의 주인공이 3이에요. 주인공은 앞으로 갑니다. 3. 그리고 7에 대한 얘가 기준이 돼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이 뒤쪽으로 가서 3대 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에 대한 3의 비, 이 3의 비, 얘가 주인입니다. 자, 그 다음 9의 4에 대한 비, 4에 대한 얘를 빼버리면은 9의 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9의 비니까는 9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에 대한 4가 기준인 거죠. 자, 이 말을 좀 더 설명해 보면, 자, 옆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4cm 막대가 있고 그 다음 9cm 막대가 있는데 4cm는 큰가요 작은가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작다라고 할 겁니다. 그럼 작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기준이 9에 있는 거죠. 9에 비해서 4cm가 작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작다 크다를 판단하는 것은 이 4cm 막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비교하는 양이 되어서 4가 앞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이 9cm가 뒤쪽에 가주는 겁니다. 9에 비해서 4는 작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4대 9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9cm 막대를 보게 되면은 크냐 작냐라고 했을 때 크다라고 하겠죠. 이유는 이 4cm에 비해서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4cm가 기준이 돼주는 거고 주인공은 이 9c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가 앞으로 오고 4에 비해서 4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4가 뒤로 가서 9대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B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슬기네 반 학생은 모두 25명입니다. 그 중에서 남학생은 15명이고요. 여학생은 10명입니다. 다음에 비율을 각각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남학생 수에 대한 여학생 수의 비율, 여기는 여학생 수의 비율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남학생 수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학생이 많냐 적냐라는 것이고요. 밑에 거는 남학생이 많냐 적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학생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앞에 오겠죠. 그래서 10명입니다. 그런데 누구에 비해서 많냐 적냐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돼주는 게 남학생 수입니다. 그래서 남학생 수가 뒤로 가서 15가 되겠죠. 이 사이에다가 점을 2개 땅땅 찍어 주면 10대 1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 수를 알고 싶어요. 남학생 수가 얼마나 큰지 알고 싶어요. 남학생 수가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 비해서 전체 학생 수에 대해서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학생 수는 25명이니까 25명 중에서 남학생은 15명이더라 라는 걸 나타내게 됩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거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이렇게 순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으면 대한 뒤로라도 외워두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체험학습 장소를 조사하여 표로 나타냈습니다. 50명의 학생 중 미술관에 가고 싶은 학생과 놀이공원에 가고 싶은 학생은 각각 전체 몇 %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비율 중에서 백분율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백분율은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백분율이 되죠. 자, 그걸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미술관은 7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전체에 대한 이니까는 50명이죠. 자, 미술관은 50분의 7이 비율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되면 약분이 되어서 1, 2가 되죠. 그래서 7이 1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14가 백분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인데 보면은 여기가 14인데 절반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28에서 절반으로 줄면 14가 됩니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놀이공원을 보면은 전체 학생 수가 50명 중에서 13명에 해당이 되겠죠. 이게 비율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13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를 계산하게 되면 13 곱하기 50분의 100이죠. 50분의 100이니까 약분이 되어가지고 2가 됩니다. 13 곱하기 2가 돼요. 자, 곱하기 2는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에다가 2를 곱하면은 28이 되고요. 2를 곱하면 14, 22, 그 다음에 여기는 26이 되겠죠. 그 다음 5에서 2를 곱하면 10이 되고, 그 다음 전체 50에서 2를 곱하면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분율을 구할 때 전부 다 2만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체가 50일 때는 곱하기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0이 아니라 100이라면 약분이 되어서 그냥 학생 수가 백분율이 바로 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봤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이 나나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